경륜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 경주인 창원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경주는 대상 경주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특성급 편성이 되다 보니까 창원 팬들은 상당히 좀 즐겁게 박진감 넘치는 경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72연승 도전하고 있는 임채빈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쁨의 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창원 경주는 첫 경주는 우수급으로 편성되어 있고 2경주, 3경주, 4경주는 특성급으로 편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창원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수급 1경주입니다. 김주석이 시속감적이면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승전 극복을 해야지 특성급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결승 못 갔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김주석이긴 합니다만 시속감적이면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금일도 김주석 입장에서는 이번 이성광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홈이점 살려나갈 수 있는 이성광 기복 보여주고 있다가 조금 최근 들어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힘을 쓰는 경주는요, 김주석이 아무래도 몰고 가면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홈이점 살려나갈 수 있는 이성광과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자신감 찾아 나가기 위해서 힘을 쓰면서 작찬제와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찬제는 마크밖에 안 되는 상황이란 점, 이성광이 시속감도 좋기 때문에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김주석 입장에서는 선행 선수의 마음을 알죠. 지켜주는 작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창원 특성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영범이라는 강자가 있죠. 홈이점에다가 편성면에서도 여유가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박영범을 중심으로 하는 후착 찾는 경주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 류지열과 협공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 광명경주 때 결승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서 무리하게 라인 협공 신경 쓰다가 너무나 승부거리가 길어졌죠. 시속도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었던 류재열이긴 합니다만, 박영범과 류재열 동갑내기 친구죠. 실력계량에서 업등하고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엄정일과의 3차권 선전도 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 특성급 3경주입니다. 인천이 낙차 출전입니다. 한데 큰 부상은 아니었었다는 점에서 인천이 과연 건재함을 과연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천 입장에서는 김영수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의 선행감이 좋다면 인천은 몰고 가서 짧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낙차 전이라고 한다면 김영수 훌러덩 넘어서면서 조용현까지 챙겨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낙차 첫 출전인데 김영수도 자꾸 때리면 10초대 후반까지 끊어내고 있기 때문에 인천이 과연 김영수까지 넘어서면서 조용한을 챙겨 나갈 수 있을지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72연승 도전하고 있는 임채빈이 축입니다. 강축이죠. 과연 박병화를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병화가 10초대 후반 시속까지 끊어낸다면야 임채빈이 지켜주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병화가 타종부터 때려야 되는 편성이에요. 박병화를 앞선에서 끌어줄 만한 선수가 공민우밖에 없는데, 공민우 믿고 경주 펼쳐 나가기는 박병화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넘어서게 된다면 공태민과 전략적인 협공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경주하고 6경주는 우수급 경주인데요.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원 우수급 1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수급 1경주입니다. 김주석이 객관적 기름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속감적인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김주석, 과연 김주석이 누구와 홈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주석이 파업 선수이기 때문에 장찬재, 이성광, 주강일, 김유승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주석이 가평팀이긴 합니다. 하지만 양양팀이죠. 아무래도 고병수, 정영규와 함께 양양에서 훈련하고 있어요. 양양이 팀원이 적다 보니까 없어질 위기에서 가평팀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가평팀하고 훈련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주석은 가평팀 선수가 아닌 과거 양양팀 선수라는 점, 일단 시속감적이면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김주석이 혼자 달아나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굳이 본인이 머리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힘을 쓰는 작전보다는 힘을 쓸 수 있는 자신감 찾아 나가기 위해서 주드럭 발에 나갈 수 있는 이번 이성광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아무래도 파업과 비파업,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협공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성광 홈팬들의
여러 같은 성원을 입고 과감하게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뭐 김주석도 이성광이 잘 때려 나가고 있는데 굳이 저치기까지 나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지속감만 좋다면 김주석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런 편성에서 본인이 강자다움을 맛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성광 활약 나가면서 김주석이 짧게만 가져간다면 2번과 6번과 2번에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이번 편성 매우 기대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2번입니다. 6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축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장찬재가 좋은 자리 잡아놓고 기성광의 선행감이 어중간하게 된다면 김주석이 장찬재를 완벽하게 챙겨나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번하고 1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이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6번과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뭐 파업 선수들이 협공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김주석 넣고 이성광, 김주석 넣고 장찬재 고만고만한 배당판 아무래도 극저 배당으로 뚫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어차피 김주석의 뒷자리는 1번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6번이 1번을 챙겨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2번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좀 반격을 나서거나 후미권에서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도 있죠. 오히려 김주석이 때리고 장찬재가 후미권 막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2번이 앞전이 아닌 뒷선에서 반격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만약에 2번이 저치기 타이밍 잡고 반격에 나선다면 2번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5번 김유승이 있을 것 같고 3번 주강일이 2번의 뒤를 물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6번이 1번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부러지게 된다면, 호미점 살려나갈 수 있는 이성광이 이변을 만들어낸다면 아무래도 이변을 이성광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2번하고 3번이라든지 2번하고 5번은 좀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편성 자체가 월등한 것 같습니다. 싸울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2번이냐 6번과 1번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 중 6번과 2번 쪽에 우선하실 때, 오히려 삼복승도 6번, 2번, 1번까지 깔끔하게 한 방으로도 한번 마무리될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 특성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호미점 살려나갈 수 있는 박용범 월등한 것 같습니다. 박용범을 중심으로 수착 찾아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류지열과 전략적인 협공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7년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물론 엄정일도 있고 정윤재도 있긴 합니다만 두 선수가 뭐 객관적인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작년에도 뭐 부산에서도 연합훈련까지 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7번이 때려주고 3번이 몰고 가서 취패 나가거나 3번이 7번 챙겨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 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복승은 한 방인 것 같습니다. 과연 배당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관건인 것 같은데, 이런 편성이 배당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용범하고 류지열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은데, 류지열이 박용범을 넘어선다는 생각을 팬들이 많이 안 해요. 또 최근 들어서 쌍하고 배당, 복하고 배당판이 따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런 편성이 복승 배당을 공략해 나가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쌍승보다 복승 배당이 비슷하거나 좋을 수도 있어요. 큰 차이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복승 배당을 끝까지 함께 주시해 봐야 된다. 승부는 복승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쌍의 머리는 아무래도 3번과 7번 동반 입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과 7번입니다. 3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에 3번과 7번 동반 입장 쪽 이번 편성 매우 기대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자칫 류지열이 때립니다. 박용범이 몰고 가요. 그 뒤를 엄정일이 물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7번이 또다시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차선이라고 한다면 3번과 6번 정도는 3번하고 6번은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 회차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결승 가지 못하면서 고전했었던 류지열 금일만큼은 집중력 발휘 나간다면 3번과 7번 깔끔한 한방 승부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때려서 죽순다면 3번과 6번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은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쌍복 한 방으로 한번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경주가 진행된다면 1번, 3번, 7번, 6번으로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 특성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인천이 낙차후 5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뭐 큰 부상은 아니었었습니다만 아쉬움을 남겼었던 인치환 첫 출전이죠. 과연 낙차 전만큼 몸을 많이 끌어올렸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인이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낙차 후 출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영수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의 선행감이 좋다면 인천이 낙차 후 출전이기 때문에 짧은 승부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보여주는 작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7번 조용한을 완벽하게 챙겨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시석감 여부에 따라서 5번의 작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김영수도 자꾸 때리면 10초대 후반 시속까지 나오고 있고 또 인천이 낙차 출전이기 때문에 김영수를 좀 의식한 경주는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5번하고 1번, 5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시속감만 좋다면 낙차 첫 출전인 인천이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5번과 1번 쪽에 우선하실 때 넘어서면요 7번밖에 없죠. 수도권 역광에 한 동반 입상 뭐 점수도 지금 조용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과 7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당판 참 고만고만할 것 같습니다. 지켜주면 5번 1번 넘어서면 5번과 7번인데 낙차 후 첫 출전이기 때문에 뭐 김영수 선행감도 좋기 때문에 좀 이번 편서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을 먼저 한번 가져가 보자. 5번과 7번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5번, 1번, 7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5번, 1번, 7번, 3번 견주권 쪽에 5번, 1번, 7번, 3번 견주권 쪽에 우선하실 때 김영수를 5번이 넘어서게 된다면 5번, 7번, 6번 정도는 삼복승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 1번, 7번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특성급 12경주입니다. 72연승 도전하고 있는 임채빈 월등한 것 같습니다. 후미권 누굴 챙겨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채빈 입장에서는 박병하를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병하가 홈이점 있죠. 요즘 들어서 시석감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 점 때문에 박병하가 때리는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박병하가 때리기 위해서는 타정부터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빈이 박병하를 활용해 나가면서 시석감만 좋다면야 뭐 지켜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굳이 박병하를 지켜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공태민이나 곽현명이 홈이권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공태민의 선전 가능성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두 선수의 그 점 때문에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2번 쪽에 우선하실 때 곽현명이 마크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요즘 곽현명도 자꾸 때리면 11초대 초반까지 끊어내고 있죠. 박병화가 타이밍 잡기 전에 곽현명이 먼저 힘을 쓰게 된다면 임채빈이 지켜주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과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경제 중심은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이 먼저라는 점 1번과 3번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박병호와 연합도 가능할 것 같아요. 시속감만 좋다면 임채빈이 짧게 투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공태민이나 곽현명을 더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태민과의 협공이 먼저라는 점 1번과 2번 쪽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아무래도 좀 이용주가 객관적인 기량배사는 앞서 나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김지식과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이라고 한다면 이용주하고 김종현이 비파업 선수고 나머지 선수는 다 김성곤, 장태찬, 이길섭, 김지식, 김영환은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맞대결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용주의 선행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이번 편성 혼자 힘을 쓰는 작전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버텨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용주가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종현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오히려 김종현이 힘을 쓰고 이용주가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김종현도 몸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는 점에서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인 것 같습니다. 7번과 3번은 전략적인 협공이에요. 7번과 3번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종현이 때리고 이용주가 몰고 갔을 때는 후미는 아무래도 김지식이 이용주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식도
기복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직전 회차 젖히기 나서는 거 보니까 11초 때 중반까지 끊어냈어요. 이용주의 흠이 막혀 나간다면 뭐 7번과 5번 정도 차선으로 7번과 5번은 차선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은 비파업 선수 가능성, 김종현이 마크도 가능하고 힘을 쓰고 이용주가 몰아서 짧게 따는 경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7-3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7번 5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주의 선행감이 좋기 때문에 이번 편성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비파업 선수들이 원체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현이 자신감을 아무래도 김지식이 자신감을 찾아 나가게 된다면 김성근, 장태찬, 이명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중에서도 이명환이 타밍만 잡아 나간다면 시속감이 괜찮기 때문에 김지식이 이명환을 몰고 와서 출패해 나가는 5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인 것 같습니다. 5번하고 6번 동반 입상이라든지 장태찬이 5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미용공고 선후배예요. 충청권 연합이 가능한 두 선수라는 점에서 5번과 2번 정도는 5번하고 6번이죠. 5번하고 2번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 6번, 5번, 2번은 노림수로 살짝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뭐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이번 편성 이용주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종현과 협공이요. 비파업의 완승입니다. 이용주도 파업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고 경주를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7-3 먼저인 것 같아요. 7번과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금 6경주입니다. 황미연이 16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재기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황무현이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황무현이 득점에서 인정받는다면 아무래도 직선 추입발에 좀 박대한 의식한 경주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주 선수가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뭐 득점이라는 거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2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1번 쪽에 더군다나 또 홈이점까지 있기 때문에 황면에 절여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2번과 1번 쪽에 우선하시되 자칫 박대한이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1번입니다.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 복승 중심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승부거리 상당히 짧아졌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있는 7번 윤우신을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윤우신도 물론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때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번하고 1번입니다. 2번하고 7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선 2번과 1번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뭐 황미연이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황미연이 선전 펼쳐 나갔을 때는 경주 영상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 상황인 것 같아요. 황미연이 좀 타이밍 잡지 못하고 황미연이 고전하게 된다면 이 1번 박대한이 충분히 머리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대한이 머리치게 된다면 류근희와의 전략적인 협공이 가능하죠. 박대한이 머리치게 된다면 수도권 후배인 윤우신과 전략적인 연합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려주고 박대한이 몰아서 출패나가는 1번하고 5번이라든지 1번과 7번 정도는 황무현이 너무나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고 분위기 파악 못했을 경우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간보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하고 5번이라든지 1번하고 7번 정도는 황무현 빠졌을 때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뭐 객관적 기량만 놓고 본다면 월등하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적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복승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 몰가서 출패하지 않은 정도는 뭐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운 플레이스토어에서 KRNC 검색 후 다운 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왕 보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륜왕 이번 회차도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계신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